네, 우리 데이터 분석의 기초 5주차 2차 시수업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탐색적 자료 분석과 데이터 수정하기로 변수명 바꾸는 거를 다뤘는데 이 두 번째 차시의 이 파생 변수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분석 우리 기초 시간이긴 하지만 데이터 분석의 어떻게 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동일한 공공 데이터 포털에 동일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분석하는데, 이 분석 결과가, 나는, 저런 변수가 없었는데 저 변수는 어디서 나왔지? 하는 게 이제 이 파생 변수를 만드는 거고, 우리 연구할 때도 보통 이제 종속 변수, 독립 변수를 측정을 한 다음에 각각 개별 문항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하나의 요인, 하위 요인으로 합계를 구하거나 보통은 이제 평균을 구해서 사용하는데 그 방법이 이제 파생 변수라는 방법이야. 네, 그래서 우리 5주차 때에 파생 변수 만드는 방법이 기본 이제 내장 패키지에 내장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바로 우리 다음 주 6주차 때 수업에서는 우리 디플레어 R 패키지에 이제 파생 변수 만드는 함수가 별도로 있긴 합니다. 걔가 훨씬 더 쉬운 방법이긴 해서 그래도 이제 이 방법도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생 변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뭐 합성 변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의 핵심,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변수다, 뭐 함수다 해서 이제 객체화 함수가 프로그래밍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인풋이 있고 프로세스 함수를 적용해서 아웃풋, 출력 값을 보는 게 프로그래밍 기본인데 거기서의 이제 이 함수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문과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짜는 게 핵심이에요.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주요 다루고자 하는 파생 변수에서는 조건문, 특히 우리가 3단 논법에도 이제 등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 논리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if then, if 해가지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then, 만족하지 않으면 else, 그래서 if then else를 줄여서 if else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억해야 될 또 새로운 외격 if else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그 if else를 이용하면은 중첩 조건문을 활용을 해서 파생 변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일단 파생 변수란 뭐냐? 파생 변수란 뭐냐면 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렇게 있었는데 뭐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이죠.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합쳐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거는 내 데이터에는 없었는데 남들은 이렇게 구하더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무슨 물가 지수 이런 것도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식이 있죠. 우리가 어떤 성과 지표를 만들 때도 로 데이터를 가지고 식을 적용을 해서 식을 이제 활용을 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파생 변수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있을 때 파생 변수로 평균을 구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합계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생 변수로 많이 쓰는 방식이 합계를 구하는 방식과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둘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4주차에 배웠던 이제 2차원 데이터 프레임 어떻게 만든다? 데이터.프레임 함수를 쓰면 되고 가로 열고 베리어블 1 그 다음에 등호하고 C에서 4.3.4, 4,3,8. 그 다음에 다시 변수의 구문은 콤마로. 베리어블 2도 C 함수하고 2, 6,1.
해서 이제 df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냈고요. 자, 여기서 파생 변수 어떻게 만들어요? 바로 함수, 여러분들 이제 공식, 이때까지는 우리가 만들어진 함수를 썼는데 함수를 직접 만드는 방법이야. 합계 함수는 어떻게 만드느냐? 합계 함수는 df의 데이터 중에 달러 표시하고 변수 1 더하기 df하고 달러 표시하고 변수 2를 더한 다음에 요게 좀 신기할 수 있는데 원래는 그 변수가 없는데 df에 변수 이름을 써요. df에 달러 표시하고 variable 언더바 sum 이러면 원래 없던 변수가 생성된다. 파생해서 변수가 생성된다 해서 이제 파생 변수, 있는 변수를 맞춰서 합쳐서 만드는 합성 변수 이렇게 해서 파생 변수가 쉽게 생성이 되는데 앞에 우리 1차시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달러 표시 이게 익지 않아서 6주차에는 요 df 달러 표시가 공통되니 얘를 끄집어내 가지고 변수 이름만 쓰는 방식으로 파생 변수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그 방식은 외부 패키지를 디스플레이 R 패키지를 우리가 설치해야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원래는 이 variable 언더바 sum 699 이게 없었는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방식처럼 평균은 여러분들 11주차에 한번 다룰 텐데 가장 혁신적인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산술 평균을 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산술 평균을 쓰게 됐는데 근현대에 들어와서 일단 이제 공식은 합계를 구한 다음에 전체를 사례수로 나눠주는 거요. 백슬래시가 나누기란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2로 나눠줬더니 평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변수 이름은 variable 언더바 mean 이렇게 하면 3.0, 4.5, 4.5 그래서 이제 평균이 나온다. 할 수 있겠죠? 네, 합계와 우리 평균 한번 구해봤고요. 자, 그러면 리얼 데이터로 한번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 해결 사항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사려고 해요. 요즘 뭐 자율주행차도 많이 나오고 전기차도 요즘 막 700km, 뭐 900km, 뭐 1000km까지 한번 충전하면 전기차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나는 옛날 데이터 하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평균 연비, 우리가 평균 연비라고 하면은 고속도로하고 이제 시내 연비를 더해가지고 평균 낸 거를 평균 연비라고 하는데 이 평균 연비보다는 좋은 차를 사고 싶은 어떤 그런 맥락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MPGA, 이 마일 퍼 갤런 데이터의 통합 연비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줄입니다. 토탈이라고 써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평균 연비예요. 도시 연비 더하기 고속도로 연비를 나누기 2해서 토탈이라는 변수가 없었는데 만들어낸 거죠. 그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뭐? 머리 보고 헤드 함수를 썼더니 토탈 이렇게 변수가 생긴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로 미인 함수 적용을 합니다. mpg 언더바 토탈 그랬더니 234개에 2개 더해서 평균 내봤더니 20마일 퍼 갤런이 통합 연비이더라. 자, 요거가 이제 나왔는데 자,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파생 변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었고 자, 조건문이 우리 함수의 꽃이라고 했는데 그 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하나 if else인데 한번 if else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준값. 그래서 나의 기준값은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나는 그래서 평균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썸머리를 이용하면 요약 통계량을 산출할 수 있으니 앞에서 우리 미인 따로 맥스 미니멈 따로 미디안 따로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썸머리 하고 내가 특정한 변수의 기술 통계량 보고 싶을 때 이렇게 MPG 달러 표시하고 토탈 하면은
특정한 변수의 기술 통계량만 이렇게 한 줄로 쭉 뽑아 나와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해석을 해보시면 첫 번째 MIN 최소값은 10.5였다. 그 다음에 퍼스트 퀀타일 25% 해당이 되는 값은 15.5였다. 미디안이 이제 세컨드 퀀타일 50%죠. 20.5였다. 미인 평균 산술 평균은 20.15. 두 개 같지 않으니까 정규 분포는 아니구나. 그다음에 서드 퀀타일은 이제 75%는 23.5. 전체 100개 중에 75등에 해당이 되는 애 23.5고 가장 연비가 좋았던 거는 39.5.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기술 통계량의 기술 통계 분석 표죠. 이게 이제 표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표 형태로 만드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5가지 정보를 넣습니다.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여긴 표준 편차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표준 편차를 나중에 구해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야 이거 좀 그림 좀 그려봐. 우리 앞에 3주차 때 ggplot2 패키지 설명하면서 퀵플롯 하면 자동으로 그림 그려졌는데 여기서는 내가 지정해줘서 히스토그램 앞글자를 따가지고 HIST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생성할 때도 이렇게 변수 이름 mpg 달러 표시하고 토털 하면은 특정한 변수 히스토그램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축은 이제 통합 연비요. 오른쪽은 이제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의 차이는 히스토그램은 연속된 x가 있을 때는 히스토그램, x가 연속이 아닐 때는 막대 그래프인데 동일하게 y축은 빈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20이 이제 기준 평균값이었다. 자, 오늘 2차 시 수업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바로 요 조건문.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 이제 수업하기 전에 저도 R 처음 배울 때 if else 이제 코드를 보면서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if else하고 가로 열고 mpg하고 달러 표시하고 토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알겠어. 20보다 토탈이 큰 경우인데 그리고 쉼표하고 곁다운표하고 패스 이거는 무슨 말이지? 자, 이게 뭐냐면 if 조건을 먼저 주고 then 그 조건에 해당이 되면 패스라고 문자로 입력을 하고 다시 쉼표하고 곁다운표하고 페일이 있는데 해당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예요? 연비가 20 미만이면 내 조건에는 통과가 안 됐지. 그래서 fail이라고 영어로 입력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뜻을 알고 나면은 그러면 좀 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명령문을 쓰지. 그런데 이제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익숙지 않을 텐데 이공계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익숙한 if else 표현 방식이라서 아래서도 그대로 갖고 와서 쓰는 방식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했는데 그거를 또 새로운 파생 변수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mpg 달러 표시하고 테스트 할당을 시키면 이제 조건문으로 합격 판정 여부의 파생 변수를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헤드 함수 또 해서 20, 왜 20까지 봤냐면 여기서 이제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통과가 된 이제 자동차도 있고 통과가 되지 않는 자동차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테스트해 보시면 이제 앞에 10개까지 쭉 보시면 다 통과되어 있는데 이렇게 뒷부분에 16번째 줄을 보시면 이제 통과가 안 된 요거 보려고 보통은 이제 헤드하고 10까지 보는데 여기서는 10까지 다 통과가 돼 있어서 이제 통과 안 된 것도 제대로 다 파생 변수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려고 헤드 함수 20까지 써가지고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데이터 분석은 요약하는 게 핵심이니까 내가 일일이 내가 이제 234개 차 중에 내가 이제 차를 사려고 하는데 적어도 평균보다는 연비가 높은 차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제 떨구고 싶어. 234개 중에. 근데 통과된 차가 몇 개가 있나 내가 일일이 세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거를 그 유명한 기술 통계의 빈도 분포표, 영어로는 이제 frequency table, 짧게 테이블 함수를 적용하면 빈도 분포표가. 자, 우리 양적 연구할 때 기본적인 조사 연구, 상관 연구, 실험 연구가 있는데 조사 연구의 기본은 이 막대 그래프 혹은 박스 플랫, 히스토그램 시각화를 한 다음에는 뭐를 보는 거다? 빈도 분포표. 그래서 히스토그램이나 막대 그래프를 본 다음에는 이렇게 빈도 분포표 테이블을 보시면 표 형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나중에 물론 더 추가해 가지고 퍼센트까지 입력하시면 되는데 전체 패스된 차는 128개였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실 함수 이름이 요 테이블.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여기서는 테이블을 먼저 봤네요. 테이블을 먼저 보고 백문이 불여일견 테이블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그림으로 보여다오 하는 게 우리 이제 8주차의 데이터 시각화에서 다룰 내용이긴 한데 뭐 이제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3주차에서도 지지 플랫 2 해가지고 퀵 플랫 적용했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 빈도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자, 라이브러리 지지 플랫 2 먼저 불러오고 퀵 플랫 중에 이제 mpg 달러 표시하고 테스트 이렇게 하면은 뭐가 통과된 빈도이고 이제 탈락한 빈도인지 우리가 시각화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심호흡하시고 초창기 우리 생성형 A가 나왔을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뜨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 이제 심호흡하고 한번 심호흡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은 놀랍게도 결과가 잘 나오더라 이제 그런 프롬프트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뇌를 좀 쉬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오기 좀 쉽지 않았죠? 자, 프로그래밍의 이제 핵심이 조건문인데 여기서 이제 더 뷰티 오브 조건문은 컨디션은 중첩 조건문을 쓰는 거다. 조건문을 한 번만 썼을 때는 이제 패스 페일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학점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30마일이 넘어가면 A, 20에서 29면 B, 20 미만이면 C 요렇게 내가 이거를 분류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무식하게 하는 방법은 엑셀에서 이제 정렬을 한 다음에 내가 수동으로 보고 여기까지가 30이니까 A 넣고 복사해 가지고 여기 20에서 29는 B 넣고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예전에 했었어요. 엑셀 이용해서.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작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사람이 실수를 하지. 원래 이제 10번째 줄까지가 A인데 뭐 11번째 줄까지 넘어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30개면 금방 하겠는데 데이터가 뭐 100만 개야. 어느 세월에 그리고 엑셀에서 잘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중첩 조건문을 활용하면 너무나 쉽게 물론 요즘 생성형 AI가 대화형 AI가 등장하면서 요 얘기를 해주면 돼요. 중첩 조건문을 써가지고 if else 써서 A, B, C 네가 한번 뭐 우리가 조건을 줄 수도 있지만 네가 한번 나눠봐라. 뭐 A가 30% 되도록 한번 나눠본다든지 절대평가 방식보다는 상대평가를 또 도입해가지고 25%까지는 한번 A를 줘봐라. 일단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할루시에이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려면 이제 여러분들 코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코드가 if else인데 이렇게 등급이 3개일 때는 if else를 몇 번 쓴다? 2번 쓴다. 그래서 if else 첫 번째 mpg 달러 표시 토탈 30 이상이면 A 다시 콤마 그 다음에 if then인데 다시 또 if else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이 넘어가면 A로 하고 그 다음에 else, then이 아니라 else네요. if then else, 나머지 조건은 다시 또 if else를 적용한다.
그래서 20이 넘어가면 30 미만이면서 20 초과게 20 이상이겠죠. 그땐 B가 되고 else는 이제 C가 되는. 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서 새로운 변수 이름으로 그레이드라는 변수로 만드는 거고, 여기 13까지는 BB 돼 있지만 16부터 16, 18, 19, 20은 CCC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제 열리는 가로, 닫히는 가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R을 쓸 때는 내가 임의로 가로를 넣는데, R 스튜디오나 포지 클라우드는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열리면 자동으로 닫히는 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가로 문제는 좀 쉽게 해결이 되는데, 많이 이제 안 돼요 하는 부분이 쉼표가 이렇게 중간에 보면은 A하고 쉼표 한번 들어가고 여기도 쉼표 들어가는데, 요 쉼표, 요 맨 끝에 가로 2개 달렸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건데, 요 쉼표를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지만 잘 작동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확인해 볼까요? 테이블로 확인해 본다고 했죠. 빈도 분포표, 프리퀀시 테이블. A는 몇 개? 10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천 알고리즘을 짠다. 그러면 이제 A에서 추천해 주면 되겠지. 10개 쫙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이제 자동차를 사세요. 근데 A가 이제 아무래도 연비가 좀 비싸니까 좀 연비가 적당하면서 그래도 좀 이제 저렴한 거면 B 이 중에서 사세요. 이렇게 해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고, 걔를 시각화하는 방법이 퀵 플랫. 이렇게 하면 옆에 보면은 아까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우리 연비에서 나왔는데, 얘는 이제 막대 그래프. A는 몇 명, B는 몇 명, C는 몇 개. 자동차니까 몇 대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학점이 A, B, C만 있는 건 아니지. A, B, C, D, E 뭐 E는 없고 보통 F, A, B, C, D 뭐 A 뿔 A0. 이거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할 때는 이제 조건이 4개면 if else 3번이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들여쓰기는 이제 우리가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들여쓰기 한 겁니다. 들여쓰기는 가독성을 위해서 if else를 들여쓰기 한 거다. 그래서 30이 넘어가면 A, 이제 중간에 하나 더, A가 너무 작으니까 다시 B급을 나눴네요. 25가 넘어가면 B, 20하고 25 사이면 C, 20이면 여전히 D. 이렇게 해서 조건을 4개 줬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혼자 해보기, 한번 분석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데이터이긴 한데, 지지플라투에는 여러 데이터, 리얼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미국 데이터이긴 하지만, 미드웨스트라는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인구 통계 정보가 들어있는데, 요거를 한번 이용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겠지. 그래서 미드웨스트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금방 우리 설명했는데요. 네, 어떻게 불러올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보고 꼬리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미드웨스트 데이터 불러와서 헤드, 테일, 전체 차원 보는 뭐 딤도 있고 스트럭처, 썸머리 이렇게 해서 앞에 1차 시트 다뤘던 내용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변수 이름 바꾸기도 있네요. 전체 인구를 토털로, 아시아 인구를 아시안으로 일단 변수명을 바꿔보는 거. 이 네임 이용해서 왼쪽이 새로운 변수 이름이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 파생 변수는 어떻게 만들 거냐? 전체 인구 대비 아시아 인구의 백분율 먼저 파생 변수로 만들고 히스토그램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전체 아시아 인구 나누기 전체 인구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한 다음에 HIST 하면 히스토그램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if else 평균을 먼저 구하고 평균을 초과하면 large 그 외에는 small
이렇게 적용했을 때 if else 한 번만 써가지고 large와 small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막대 그래프, 테이블과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확인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5주차 두 번째 수업에서는 이제 파생 변수 생성하는 방법,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if else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확인하는 방법으로 테이블과 ggplot의 q 플롯을 이용해서 그림 막대 그래프 보는 방법까지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5주차 2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